드라마제니입니다.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양병모와 신민수가 신보영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사실이 모두 밝혀졌지만 일단 풀려날 수밖에 없었네요. 나쁜 짓을 한 것까지는 인정이 되지만 그 후 신보영을 죽였다는 사실과 어떤 식으로 유기했는가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상철은 자신이 다시 파헤쳐서 그때의 사건이 새로이 도마 위에 올랐지만 신민수와 양병모가 풀려났다는 것을 인정하기 힘든데요. 그래서 고정호와 함께 아주 치밀하게 10년 전의 사건을 다시 분석하고 있네요. 사실 신보영과 박다은의 죽음의 배후에는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분류해보자면 진실을 아는 사람과 진실을 모르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겠네요. 그리고 진실을 아는 사람 중에서도 그것을 감추려는 사람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사람으로 또 구분이 되는데요. 이 사건에서 주요 인물에 속하는 신보영의 아버지 심동민은 안타깝게도 진실을 모르는 자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주변에서 말해주는 대로 고정우가 자신의 딸 신보영을 죽였다고만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심동민은 고정우가 출소하자마자 그 어머니 정금이를 공격해서 지금 혼수 상태까지 만들어 놓았죠. 그걸 복수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실 심동민이 모르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심동민으로부터 매를 맞아도 밖에 나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신보영이 10년 전 사건이 있던 그날은 고정우의 차에 숨어 그토록 펑펑 울음을 울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 부분엔 심동민의 책임도 있습니다. 신보영의 엄마 이재희가 현구탁의 집에서 가정부 노릇으로 돈벌이를 하게 만든 사람 역시도 자기 자신 바로 심동민이니까요. 그날 신보영이 현구탁과 엄마의 부적절한 장면을 목격하지만 않았더라면 그날 양병모 신민수와 창고에서 술을 마시며 그런 시시비비를 일으키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요. 신보영으로선 엄마에 대한 배신감과 자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마음이 혼재돼서 감정적으로 심한 혼란을 겪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신보영은 무조건 상대에게 날선 비난만을 일삼았던 것 같은데요. 심동민은 자신의 딸을 아주 사랑하기라도 했던 것처럼 그 죽음을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살아있는 동안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적 없는 아버지였죠. 오히려 늘 욕하고 때리는 일이 다반사라 고정우가 심동민을 막아서서 신보영을 보호해 주었던 일도 아주 많았었죠. 짐승도 자기 새끼는 예뻐한다지만 심동민은 그렇지 않았었네요. 그래놓고는 정작 신보영이 죽고 나니 자식을 잃었다며 가슴 아파하는 행위들이 참 이중적인 모습인데요. 오늘 신추호와 양응수가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신민수와 양병모 자식들의 잘못을 사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심으로 그들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네요. 용서받지 못할 나쁜 짓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자기 자식의 편을 들어 보호해 주려고 노력을 했던 이들인데요. 물론 그 당시는 그렇게 했더라도 시간이 지난 후엔 반드시 바로잡았어야 당연한 일이었죠. 심동민은 이제야 알게 되었겠네요. 그들은 진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깊이 감춰놓고는 자신에게 이제껏 숨기고 살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사실 이들이 숨기는 게 이뿐은 아닙니다. 신민수의 하는 행동만 봐도 그날 신보영의 죽음의 뒤처리를 알아서 했던 사람은 바로 신추호와 양응수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리고 신추호와 양응수는 현구탁과도 아주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고정우가 10년 복역을 하고 출소를 해 마을로 돌아오니 고정우를 보는 일이 너무도 불편했던 것이죠. 자신들이 10년 전 했던 일들이 계속 기억 속에서 일깨워졌으니 당연한 일인데요. 사실 이들보다 더 나쁜 케이스가 바로 그런 사건을 자신의 영달을 위해 이용했던 자들입니다. 바로 현구탁과 예영실 그리고 최나겸이 그 인물들인데요. 현구탁은 신보영이 죽은 상황에 자신의 아들 현건호가 개입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었죠. 하지만 신민수와 양병무 현건호 세 사람이 신보영에게 어떻게 했는지는 전혀 몰랐었네요.
그래서 결국은 현건호가 자수하려는 걸 그렇게나 억지로 막았었고요. 현건호는 술을 가지러 집으로 갔다가 다시 창고로 오는 길에 입구에서 신보영과 마주쳤던 것으로 보이네요.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전혀 몰랐던 현건호는 얼떨결에 신보영을 막아섰겠죠. 원작에 보면 신보영은 현건호와 마주치면서 도망을 가려다 어딘가에 걸려 넘어져 바로 기절을 하게 되는데요.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한 양병무와 신민수는 바로 자기 부모들에게 연락을 했겠죠. 호출되어 온 부모들은 앞뒤 가릴 생각 없이 우선 죽은 신보영을 어떻게 처리할까 궁리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현구탁 역시 현건호가 신보영의 죽음에 어떤 식으로 개입이 되었는지 정확하게는 몰랐던 건데요. 현구탁이 자기의 자식들을 너무 몰랐기 때문에 현건호를 잃게 된 것이 아닌가 싶네요. 현구탁이 그 사건을 처리한 방식에 바로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필 그 사건의 범인으로 현구탁은 고정우를 희생시켰으니 말이죠. 고정우는 현건호와 현수호에게 그냥 평범한 친구의 의미가 아니었죠. 아버지가 경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건호와 수호는 주변 깡패들에게 늘 당하고 살던 입장이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마음을 보살펴줄 엄마라도 있었더라면 달랐을 테지만 그런 엄마의 역할은 일부 고정우가 해주었던 것 같은데요. 깡패들한테 당할 때 대신 덤벼주고 대신 맞아주면서 형제 이상으로 끈끈한 우정을 나누었던 고정우입니다. 현구탁은 현건호를 방에 가둘 때 말했었죠. 너 어릴 때 기억나지? 착하게 굴어야지. 착해지기 전까진 못 나와. 현구탁이 현건호를 감금했던 방엔 이미 밖으로 자물쇠가 달려 있었네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그렇게 감금해왔다는 증거인데요. 물론 그 자물쇠를 부시고 현건호를 꺼내준 사람도 역시 고정우였지만 어릴 때부터 고정우는 현건호와 현수호에게 늘 어려움에서 구해주는 그런 존재였었죠. 그랬던 고정우를 신보영을 죽인 사람으로 누명을 씌우고 감옥까지 보냈으니 건호는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었던 것이죠. 수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호는 뒤로 물러선 입장에 그 모든 사건의 상황을 관찰자 입장에서 보았던 인물인데요. 하지만 그 일을 하필 고정우에게 뒤집어 씌웠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림으로 남아 그날의 그 순간을 기록으로 남겨두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참 아이러니한 건 아이들의 이런 사정도 전혀 모르는 현구탁은 고정우를 범인으로 만들어 사건을 해결하면서 특진을 하고 무천 경찰서장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렇게 현구탁의 뒤를 받쳐준 사람이 바로 국회의원 예영실이고 말이죠. 예영실은 칠칠 맞은 자신의 남편 박형식이 박다은과 그런 사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요. 원작에 보면 박다은과 미래를 즐기던 박형식이 박다은의 돌발 행동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영실 입장에서 남편을 용서해주거나 도움을 주기 위해서 현구탁을 이용한 게 아니죠.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 예영실은 남편의 죄를 고정우에게 덮어씌우는데 현구탁을 이용했던 것인데요. 가짜 범인을 만들어 주었으니 그 상으로 특진도 시켜주고 무천경찰서 서장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현직 국회의원이지만 다음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예영실은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지금 그때의 사건이 불거져 나오면 입장이 아주 곤란해지겠네요. 남편이 어린 고등학생과 그런 관계를 가졌었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다면 그 아내인 예영실을 국민의 대표 자리에 올려놓을 국민은 절대 없을 텐데요. 그래서 지금 예영실은 현구탁의 보조가 필사적으로 필요한 입장입니다. 도와주면 대신 또 상을 내려줄 테니 현구탁 역시 남는 장사가 되는 건데요. 하지만 10년 전과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바로 노상철이 있기 때문인데요. 노상철이 현건호를 제대로 신문하도록 두었다면 어쩌면 현구탁은 아들을 잃는 슬픔까지는 겪지 않아도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속 시원히 다 털었기 때문에 건호가 창고로 갈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건호의 전화를 받고 창고로 달려온 현구탁이 건호의 모습을 발견하는 부분은 조금 평범하지는 않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시간이 얼마나 지체가 됐든 당장 달려들어 사람부터 아래로 내려놓는 게 본능인데요. 그냥 창고 불을 켜고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자마자 고통스럽게 오열하는 모습은 마치 죽음을 아파하기보다는 그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겠다는 각오처럼 보여서 형긋하게 자식에 대한 마음이 조금 의심스럽게 느껴지기도 했던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제까지는 신보영의 이야기를 밀고 왔지만 이제부턴 본격적으로 박다은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노상철과 고정우도 이제는 박다은의 그날 행적으로 본격 들어섰는데요. 이제부터는 최나겸의 역할도 조금 대두되지 않을까 싶네요. 최나겸은 고정우가 범인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함구하고 있는 인물이죠. 고정우라는 남자를 자신의 남자로 만들기 위해 뒤로 물러서 관망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현수호처럼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의 상황을 모두 알고 있는 인물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나겸은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 그 사건의 진실에 대해 입을 닫고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입장이 달라졌네요. 왜냐면 고정우가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서죠. 오히려 하설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고정우와 둘이 가까워지는 것 같아 최나겸은 하설을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네요. 박형식에게 문자를 보내는 사람이 최나겸일 거라는 짐작은 시청자분들 모두 하실 텐데요. 최나겸은 고정우를 자신의 남자로 만들기 위해 진실을 모른 척 지금까지 왔지만 고정우가 마음대로 되지 않자 이제는 자신이 새로운 범죄를 꾸미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바로 그 대상은 하설입니다. 박형식이 하설을 의심하도록 몰아서 위험에 처하도록 만들겠네요. 하지만 최나겸 역시 돌머리죠. 하설이 위험에 노출되면 그걸 구하는 사람이 바로 고정우와 노상철이 될 텐데요. 최나겸이 쓰게 된 꼼수가 오히려 박다은을 그렇게 만든 진짜 범인을 잡는 큰 실마리가 될 것 같아 조금 기대가 됩니다.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드라마는 원작이 따로 있는 작품입니다. 원작과 드라마가 전체 프레임은 거의 같지만 장면 장면의 설정을 아주 다르게 각색을 해서 드라마 시청자들께 새로운 재미를 많이 선사하고 있는데요. 더욱 활약상이 커진 노상철과 또 고정우의 해법이 어떤 식으로 스토리를 깨어나갈지 흥미진진 큰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드라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한 줄의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